영국 공군 24조 원 협의서 제출. KF-21 영국 구매 계약 긴급 속보. 영국 단독 결정 일본 프랑스 패닉. 가성비 뛰어난 4.5세대 전투기는 한국산 KF-21 vs 유럽산 라팔 타이푼. 이제 막 양산이 시작돼 아직은 전력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이 프랑스 라팔. 유로파이터 타입은 미국 F-16이나 F-15EX 등의 동급 경쟁 모델보다 가성비가 높은 덕분에 특히 전통의 강호인 유럽 방산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KF-21 총 20대와 기술 교범 교육 등 후속군 수지원을 포함해 총 1조 9,600억 원 규모의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10일부터는 양산에 돌입했다. KAI는 양산 1호 기조립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국내 개발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2015년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크프X 체계 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F-21은 최근 퇴역한 F4와 향후 퇴역할 F5 전투기를 대체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적합한 4.5세대 전투기로 2026년 말 양산 1호기가 한국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KAI와 공군은 2028년까지 공중전, 공대공 능력을 갖춘 블록, 블락, 초기 양산 물량을 전력화한다. 이후 공대지 및 공대함 전투 능력을 추가한 블록 물량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KF-21 보라매는 경쟁 기종보다 어떤 측면에서 가성비 우위에 서 있는 것일까? 방산업계에 따르면 초도 양산에 들어가는 개발 분담금을 제외하면 KF-21 20대의 가격은 1조 5,500억 원 수준이다. 엔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5,562억 원 계약, 과 AESA,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하나시스템과 1,100억 원 계약을 제외한 1대의 가격은 775억 원대로 떨어진다. 엔진과 AESA 레이더 역시 개발 분담금 제외, 후속군 수지원을 포함해도 1대당 1,000억 원 수준이다. 따라서 경쟁 상대인 프랑스 전투기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대당 가격이 1,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가격 측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타 디펜스 프랑스 KF-21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다며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신규 기체로 향후 생산비 절감 요소가 반영되면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뛰어난 것은 확장성으로 경쟁 기종을 앞서는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앞으로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사실상 5세대로 유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한 6세대로 빠른 진화적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KF-21은 검증된 기술 및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확장성까지 더해져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하게 통합되는 KF-21 외 성능 개량 버전인 KF-12X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과 타이푼, F-15EX보다 한 발 앞서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전망했다. KF-21은 주요 성능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해외 항공 전문 매체 에어로타임은 2024년 세계 최고 전투기 10기 탑10 베스트 파이터 제츠 인터월드인 2024 분석 기사에서 KF-21을 4위로 선정했다. 4위 선정 배경에 대해 KF-21은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최근 기체라며 스텔스 성능과 내부 전자장비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5세대 전투기 이상의 전투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KF-21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4.5세대 전투기지만 5세대급 스텔스기에 준하는 성능을 자랑한다는 것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은 스텔스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다. 레이더에 포착되는 비행기의 크기를 나타낸 단위다. 경쟁 기종인 라팔의 RCS는 1m 2 수준이다.
이에 반해 KF-21의 RCS는 1m2보다 더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항공 전문가들은 KF-21 저피탐 성능을 스텔스기 수준인 에로, 로우 오브저버블, 바로 직전 등급 RO, 리듀스드 오브저버블로 평가한다. KF-21은 2040년까지 에로 수준의 저피탐성을 갖출 계획이다. 무엇보다 KF-21의 공중 전투 능력은 경쟁 기종을 뛰어넘을 기세다. 지난 5월 8일 KF-21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미티어는 마하 4, 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의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꼽힌다. 유로파이터와 라팔, 그리펜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하는 기록을 찍었다. KF-21은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2025년부터 도입이 시작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이 한창 추진되던 2015년 4월,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첨단 전투기의 필수인 항공용 AESA 레이더 기술을 오반국인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을 계획이었지만 미국이 끝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독자 개발한 최첨단 레이더 수출, K방산, 34조 원 시장 정조준 이미지 크게 보기.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 영국,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12번째로 항공용 AESA 레이더 자체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된 순간이었다.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의 AESA 레이더 안테나를 수출한 한화시스템은 다른 유럽 국가와도 수주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4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한 한화시스템은 유럽은 물론 중동 등의 지역으로도 수출 활로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이면 AESA 레이더를 통째로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수준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안테나가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기존 레이더와 달리 AESA 레이더는 전자빔을 사방으로 쏘는 최첨단 레이더다.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눈을 담당한다. 탐지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한 번에 여러 목표물의 추적도 가능하다. 기계적 회전이 없는 만큼 전투 중 고장도 거의 없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의 F-22 등 최첨단 전투기는 모두 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5년 만에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다시 약 5년 안에 첫 수출을 이뤄냈다. AESA 레이더가 앞으로 5년 뒤에는 K방산 효자 품목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IG 넥스원 역시 경쟁하듯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LIG 넥스원은 지난해 5월 냉각 장비가 따로 필요 없는 공냉식 AESA 레이더를 선보였다. 냉각 장비가 없어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해외로 수출되는 국내 전투기의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산 경전투기인 FA-50을 수입하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등이 주요 잠재 고객이다. 미국, 영국 등 소수국가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용 레이더 시장은 2032년 250억 달러, 약 34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용 레이더 등 최첨단 무기 핵심 부품은 재래식 무기를 주로 수출하고 있는 K방산의 다음 목표라며 항공용 레이더, 항공 엔진 등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방산 시장은 업사이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성능 전투기에 들어갈 첨단 엔진을 2036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터뷰 피터스 연구원 전술핵 재배치 시 한국 자체 핵무장 필요 못 느낄 것.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전구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특히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국인들이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위협감 속국 DTRA 수석 전략가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피터스 연구원을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발간한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핵 억제를 위해 한국, 일본과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왜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터스 연구원 미국은 냉전 말기에 아시아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기 때문에 북미 본토에서 핵무기가 발사되지 않는 한 영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를 포착할 경우 억지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과 분쟁 중이고 그들이 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영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보유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중요한 보증 요소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를 정부에 재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 그렇습니다. 최전방에 더 가깝죠. 한국에서 전력을 증강한다면 공중급유를 할 필요가 적을 겁니다. 목표물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한국 국민들은 자국 땅의 핵무기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들보다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에 재배치하지 않고도 미국이 핵무기를 쏠 수 있고 오히려 북한의 공격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이 낮다는 지적인데요. 피터스 연구원, 공중투하 무기를 재배치한다면 중력 폭탄이나 순항미사일이 될 겁니다. 오산이나 대구와 같은 한국의 대규모 합동기지 중 하나에 보관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그 기지는 이미 북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갑자기 오산이 자신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우리가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나 미국,